사람들은 어깨가 아프거나 문제가 생기면은 회전근개 운동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회전근개 운동을 진행해서 좋아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기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발달되어야 하는 어깨 움직임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울면서 밴드를 잡고 회전근개 운동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예시가 조금 극단적이긴 합니다만 아기가 성장해 나가면서 가장 먼저 발달하는 움직임은 팔을 앞으로 뻗는 기능과 팔을 내 몸 쪽으로 가져오는 기능일 겁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처음부터 회전근개 운동을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커가면서 자연스럽게 어깨의 여러 근육들이 발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회전근개 근육들도 포함이 되는 것이고요. 성인의 어깨 재활에 있어서도 회전근개에 대한 독립적인 운동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팔을 앞으로 뻗고 팔을 몸 쪽으로 당겨오는 기능부터 제대로 발달이 되어야 되고 팔을 앞으로 뻗고 당겨오는 기능이 충분히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면은 그 과정 자체에서 회전근개 근육들이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어깨에 대한 불안정성이 있거나 수술 이력이 있거나 통증이 있다면은 특별한 운동들을 많이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밀고 당기기를 제대로 잘 할 수 있어야 그 다음에 특별한 운동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해드릴 어깨 재활 운동은 밀고 당기는 기능을 회복하는 운동이고요. 이번 운동을 잘만 따라 하시면은 어깨의 불편함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 자세는 내발기기 자세에서 팔과 다리를 수직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여기서 척추에 대한 정렬을 맞추는 게 중요한데 어떤 분들은 내발기기 자세에서 척추가 전체적으로 굽어 있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척추에 대한 정렬이 전체적으로 꺾여 있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척추에 대한 정렬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처음에 척추에 대한 정렬을 맞추기 위해서는 옆에 거울을 어느 정도 보면서 척추에 대한 자세를 한번 연습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척추에 대한 자세를 연습하기 위한 첫 번째는 골반을 제대로 움직일 줄 알아야 되는데요. 가슴과 갈비뼈를 고정한 상태에서 골반만 움직여서 허리를 천천히 둥글게 말아보시고요. 골반을 움직여서 허리를 천천히 펴보시고요. 골반을 움직여서 허리를 만 동작과 골반을 움직여서 허리를 편 동작 중에 골반에 대한 중심선이 어딘지를 거울을 보면서 얼추 예쁜 자세를 찾아보시고요. 골반에 대한 정렬을 잡았으면은 골반에 대한 자세를 고정해 놓은 상태에서 갈비뼈와 가슴을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고 등을 천천히 둥글게 말아보시고요. 두 번째는 갈비뼈와 가슴을 들어준다고 생각하고 천천히 등을 펴보시고요. 이때 골반이 움직이지 않도록 최대한 골반은 고정한 상태에서 등과 갈비뼈의 움직임만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고요. 골반과 가슴의 움직임을 이용해서 척추에 대한 정렬을 얼추 예쁘게 맞춰 보시고요. 마지막은 목에 대한 자세를 잡아야 되는데요. 뒤통수가 천장과 가까워진 상태에서 턱은 살짝 당겨주시고 정수리는 살짝 키가 커지듯 길어진 자세를 만들어 주시면 척추에 대한 자세를 얼추 예쁘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골반과 가슴, 목을 움직여서 척추에 대한 정렬을 잘 맞췄으면은 손바닥으로 바닥을 길게 밀어주시고요. 여기서 양팔을 20-30% 정도 앞으로 뻗어주시고요. 자, 골반과 척추에 대한 자세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엉덩이가 뒤꿈치랑 가까워지게 뒤로 살짝 이동해 볼 건데요. 뒤로 이동할 때 골반이 말리면서 척추에 대한 자세가 무너질 만큼 뒤로 가시면 안 되고요. 내가 골반과 허리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엉덩이를 뒤로 보내주시고 천천히 원래 위치로 돌아오시고 다시 척추와 골반의 정렬을 유지하면서 뒤로 천천히 보내보시고 천천히 원래 위치로 돌아오시고 여기까지 자세를 배웠으면은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어깨 운동을 진행해 볼 건데요. 방금 진행했던 운동은 하체를 이용해서 몸통을 뒤로 보냈던 동작이라면은 저희는 어깨 재활을 목표로 운동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방금 진행했던 것처럼 하체와 고관절의 움직임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어깨를 사용해서 방금 했던 동작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지금 이렇게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은 손바닥으로 바닥을 미는 힘이 강하게 들어가고 어깨에도 꽤나 뻐근한 느낌이 드실 건데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준 상태에서 손바닥에서 바닥을 밀어내듯이 몸통을 천천히 뒤로 보내보고요.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준 상태에서 바닥을 끌고 당겨오듯이 몸통을 천천히 가지고 오시고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손바닥과 어깨를 제외한 모든 감각기관, 특히 하체에 있는 골반과 무릎이 마비가 되었다고 생각하시고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거는 팔밖에 없다 라고 상상을 해주시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천천히 몸통을 뒤로 보내주시고요. 이때 골반의 모양은 최대한 유지할 수 있는 만큼만 가주시고 손바닥으로 당겨오듯이 몸통을 천천히 끌고 와주시고요.
다시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밀어서 몸통을 뒤로 보내주시고 다시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눌러서 끌어당겨서 몸통을 가져와 주시고요. 자, 이 동작을 할 때 주의사항은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팔이 길어져야 되는데 팔이 길어진다는 것은 말 그대로 팔이 길어지는 느낌만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깨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팔을 밀려는 시도 자체에서 등을 과도하게 말아버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따라서 처음에 가슴의 움직임과 팔을 길게 밀어주는 동작을 명확하게 구분 짓는 것부터 연습을 해보시고 어느 정도 훈련이 됐다면 방금 진행했던 것처럼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몸통을 천천히 뒤로 보내주시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누르고 손바닥으로 바닥을 강하게 끌어당겨서 몸통을 가져오시는 연습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동작을 진행했으면은 조금 더 운동 강도를 높여서 진행해 볼 건데요. 척추에 대한 정렬을 유지한 상태에서 한 손을 떼주시고 한 손으로 손바닥을 강하게 미는 힘으로 척추를 천천히 뒤로 보내주시고요. 다시 손바닥으로 바닥을 꾹 눌러주시고 손바닥으로 당겨오는 힘을 가지고 몸통을 천천히 끌고 와 줍니다. 다시 손바닥으로 바닥을 밀어서 몸통을 뒤로 보내주시고 손바닥을 당겨서 천천히 가져와 주시는 연습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바닥을 밀어서 몸통을 뒤로 보낼 수 있는 감각과 손바닥을 당겨내는 힘으로 몸통을 가져올 수 있는 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제가 운동을 알려드리면서 거듭 강조해 드렸는데요. 이런 감각을 제대로 잘 느끼시지 못하는 분들도 이런 운동을 통해서 이 어깨에 대한 기능이 많이 회복되신 분들도 많지만 아무래도 손바닥을 밀어서 어깨를 잘 협응해서 해야 되는 운동이다 보니까 이 어깨에 대한 감각을 제대로 끌어내는 사람과 어깨에 대한 감각을 제대로 끌어내지 못하는 사람은 이 확실하게 이 운동에 대한 밀도 자체가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조금 젊으신 분들이나 감각을 잘 느끼시는 분들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운동을 진행해 보시고 상대적으로 좀 감각을 느끼기가 좀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은 처음부터 한 손을 뗀 상태에서 몸통을 뒤로 보내고 돌아오는 동작을 진행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비교적 젊고 비교적 운동이나 이 감각 기능이 잘 작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양손으로 먼저 감각을 잘 느낄 수 있도록 운동을 알려드리고요. 나이가 조금 많으시거나 감각을 제대로 느끼시지 못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처음부터 한쪽 팔을 뗀 상태에서 팔에 체중 부하가 많이 걸리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운동을 시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배운 운동은 하루에 한 번씩 꾸준히 진행해 주신다면 분명히 이전보다 어깨가 튼튼해지고 부드러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